안녕하십니까. 모두소에서 강의하고 있는 정태성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2024년도 이제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시험이 끝이 났고, 일단 여러분들 시험 친다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총평하고 해설 강의 한번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설을 좀 하긴 할 건데, 해설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건 약간 총평에 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무게중심을 좀 해설보다는 총평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면, 일단 전적인 총평은 지금 3년도 시험에 비해서 이번 24년도 소방학기는 어땠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23년도 소방학기론 시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봐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풀어봤겠지만 어느 정도 100점 방지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23년도 소방학기론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 하지만 한 두 문제, 이 두 문제도 어느 정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수업을 들었던 커리어 기준으로 보면 한 두 문제 정도가 제외하고는 정답을 찾기에는 굉장히 좀 평이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100점 방지형 문제는 있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굉장히 좀 기출에서 익숙하거나 혹은 기본기가 충분히 닦여진 친구들은 맞출 수 있는 조금 평이한 문제들로 좀 출제가 되었다. 박스형도 좀 작았고 지문도 간단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중난이도가 좀 잘 없고 극상 아니면 약간 좀 평이한 난이도, 중상 난이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난이도를 따지면 중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중상이라든가 중과 중상 사이 정도의 난이도 시험을 좀 가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지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아쉽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소방공무원이 뭐 1년에 2번 있는 시험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뭔가 수험생들은 인생을 걸고 이 시험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약간의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점수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매끄럽지 못했던 내용들이 좀 몇 개 보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몇 개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시험이 어렵고 쉽고 이걸 떠나서 크게 아까 말한 것처럼 중상의 난이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거 아니면 우리한테 좀 익숙한 문제 이런 것들로 거의 대부분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25문제 중에서 한 23문제 정도가 혹은 24문제 정도가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변별력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가 또 이번 시험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공부를 한 친구들이 조금 맞출 수 있고 조금 더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이 좀 틀릴 수 있는 그 정도 형태의 문제가 조금 있었으면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누가 대범하게 아는 것들을 실수하지 않았냐 혹은 개념들을 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냐라고 여러분들이 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났을 것 같고, 점수를 보면, 물론 이제, 실강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주신 분들도 300점도 있습니다. 300점도 있지만, 또 시험을 좀 못 본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험을 잘 본 건 알 겁니다. 아닌데, 1배수 정도 컷이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92점? 한 2개 정도 틀리면, 1배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난이도였다. 그러면 92점이 안 되면 불합격하냐? 그건 아니죠. 그죠? 실강 같은 경우는 84점 나왔지만 100 나와가지고 100 나와가지고 284점인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학교론만 두고 봤을 때 한 2개, 3개 요 정도, 그죠? 2개 정도가 한 1배수가 아니겠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출제 범위상에서 우리가 총평을 조금 한번 확인하자 보면 일단 모두소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소방시설론에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아주 딥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화재 안전 기준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일단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요. 대신 나는 화재 안전 기준, 이런 소방 시설 내 딥한 화재 안전 기준 조문보다는 일단 임명령이라든가 2부 내용에 있는 징계령이라든가 이런 법 조문 형태가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거 역시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출제는 그냥 원래 기존대로 출제한 대로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교재 기준은 이제 일부 파트가 될 건데, 뭐 역사나 뭐 조직이나 이런 것들 재난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원래 공학론이라고 얘기하던 연수, 화재, 폭발, 시설, 위험물, 소화 뭐 이런 내용들이 기존 그대로 강세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20문제 이상을 지금 차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또 나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렇게 일단 출제 범위는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이 출제 범위 문제를 보면 이건 제 교재 기준입니다. 제 교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소 문제가 5문제, 폭발이 3문제, 자, 화재가 4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조금 특이한 건 화재가 뭐 3, 4문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기존대로라면 화재 조사 문제,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문제가 출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꼭 한 문제씩은 나왔었는데, 요게 올해 출제가 되지 않은 건 조금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원래대로 나오는 틀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소화론 3문제 정도 나왔고, 시설론이 2문제 나온 건 상대적으로 조금 좀 뭐랄까 딥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보통 3문제 정도는 나왔는데 2문제, 1문제 정도는 좀 평상시보다 좀 작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물이 4문제나 일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파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소방 조직에서 역사가 2문제 출제가 되었고, 재난이 일단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난은 한 3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았는데 한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것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출제 문항수가 적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파트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리가 일부 공학론 파트가 항상 강조가 되었는데 역시나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조금 뭔가 좀 다양하게 좀 출제가 되길 원했는데 일단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열 사항으로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제 기준에 일단 문제를 좀 뽑았습니다. 자, 일단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23번 문제가 되겠죠. 23번 문제. 23번 복사 연료속 구하는 문제가 일단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너무 뜬금없는 내용들이 좀 뜬금없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좀 잘 보지 않은, 그죠? 시중에서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출제가 좀 된 내용인데 상당히 조금 너무 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출제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고, 아마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도 사실 알고 맞췄다기보다는 그냥 찍어서 문제를 맞춘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상 난이도를 줬다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중상이 조금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2번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나중에 내기가 나오겠지만 이 소방이라는 용어를 언제 사용했냐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1895년이고 일반적인 전공서적에도 보통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가 이제 한론소와 약제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한론소와 약제에 관한 부분들인데, 한론소와 약제는 문제 자체의 논란이라기보다는 출제 범위에 대해서 조금 이게 맞냐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방학개론을 공부할 때 가장 소방학개론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여기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거든. 일단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 예규라는 행정 규칙이 있습니다. 그 예규에 가보면 소방학개론 출제 범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출제 범위에 가보면 여러 소화약제가 나와 있지만 할론 소화약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론 소화약제는 이게 암암리에 지금 거의 생산도 안 되고 있고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에서 배제하고 있는 게 상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내용들이 할론 소화약제 증기 비중 구하는 게 아마 17년도인가 그때 출제가 되었을 때도 조금 물론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내가 이렇게 문의를 했을 때, 그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주관했을 때였고, 그때 문의를 했을 때, 아니, 할론 소화약제가 출제 범위에서 조금, 나온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그때는, 할론 소화약제를 낸 게 아니라, 증기 비중을 물려보려고 했던 거다라고, 답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론 소화약제는 출제 범위에서 보통 우리가 빼고 있는 부분들인데, 출제 범위 표에도 없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물론 이걸 뭐 예시적 규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출제 범위표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죠? 조금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뽑았던 문제들은 기출이 아닌 문제,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물어보는 게 기출 문제지만 딸딸딸 보면 100점이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 기출 문제 기준으로 봤을 땐 기출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조금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가보면 이제 4번의 버드 문제가 나왔죠. 프랭크 버드 문제. 하인리라는 내용들은 출제가 되었지만 프랭크 버드 내용들은 기출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좀 출제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등급에 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상당히 조금 제가 이게 관계법규하고를 같이 하는 친구들은 위험 등급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9급이죠. 혹은 뭐 화학이라든가 이제 관계법규를 하지 않는 경체 친구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제가 위험 등급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출제가 되어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출제가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부분들은 조금 강조를 좀 못 드린 건 아마 9급 친구들은 조금 저한테 조금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도 조금 미안하고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험 등급 자체가 관계복귀에서 딱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온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계론에 이번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일단 법 조문이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단 찍어내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놓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폭견에서 폭경으로 가는 순서에 관한 내용들도 이제 기출에 없었던 내용들인데 출제가 조금 되었죠. 이거는 뭐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아닌 문제, 이제 할론 소화약제. 물론 이제 과거에 할론 소화약제가 과거에는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이제 그게 출제가 되지 않기로 약속이 되면서 문제들 다 뺐기 때문에 현재 제 기출에는 이제 없었던 내용들이고, 아마 다른 뭐 학원 선생님들도 강의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제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다라고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열 문제 같은 것들, 복사 연료속 계산하는 문제도 기출이 아니었는데 일단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나트륨, 그러니까 이거죠. 과산화나트륨이 인류위험물의 무기 과산화물에 속하고 얘가 물을 만났을 때 뭐 산소를 발생시킨다라는 내용들도 일단 기출에 없었던 내용들인데 출제가 좀 되었죠. 그래서 약간 뭐 완벽하게 기출이 없었고 혹은 일부분 내용들이 기출이 없었고 라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일부분 기출에 없었던 문제들이 분명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기출 문제지만 보면 되냐, 완벽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뽑았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뽑았던 내용들이 보면 이제 제 표현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겠네요. 이제 국어력 표현 문제라고 적혀 있고, 물론 이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학계론 내용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계론은 공부를 했는데 법규는 조문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이 아마 문제 그대로 지문에 구현돼서 나올 거다. 물론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판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구현되는 부분들이 좀 많죠. 근데 이제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네 책에 뭐 있냐 없냐, 물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책에 없는 표현력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방학개론 공부할 때는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뭔지 정도는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암기를 하되
그게 어떤 말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점수가 좀 오르는 과목이다라고 말을 했던 들인데, 대표적으로 뭐 동적 평형 상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든가, 최성긴대 연수 속도가 늘어진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책에 있다 없다, 혹은 이게 있다 없다보다는 이 말의 행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에서 충분히 녹여냈냐,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학계론에서 점수를 따는데 필요한 부분들이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문제풀이 할 때 객관식은 되게 상대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말의 의도가 뭔지, 구구력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조금 판단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도 조금 점수를 넣는데 고려가 되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나중에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개된 문제 출제표에 가서 보니까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케이. 일단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아.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3번에 가보니까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요. 문항의 취지에 맞게 뭐라고? 가장 알맞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지문 하나를 보고 OX를 바라보면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는 지문들이야.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사지선다 안에서 가장 옳은 걸 고르려고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겠죠, 그죠? 자, 요걸 일단 시험에서 냈기 때문에 이 객관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서 복수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자,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간단하게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기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은 이런 얘기겠죠. 제가 한마디 평평을 하자면 문제 자체가 100점을 맞기에는 부담스러운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되었다. 근데 기본적으로 소방 공무원을 준비 3과목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 과거에 소방 공무원을 준비한 학생과 지금의 소방 공무원을 준비한 학생들의 수준을 봐도 훨씬 더 많이 올라왔어요. 좀 훨씬 더 많이 올라왔고 더 열심히도 하고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많이 똑똑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난이도가 적절했냐라고 봤을 땐 조금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전혀 뭐 풀 수 없거나 전혀 생뚱맞은 문제 말고 조금 공부를 했지만 조금 심도 있게 꼬아낸다든가 좀 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었으면 조금 더 변별력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듭니다. 그게 좀 아쉽고, 뭐 제가 뭐 말한다고 해서 바뀌겠냐마는, 그래도 혹시나 이 강의를 조금 보시는 관계자분이 있다면 뭐 저 얘기보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조금 귀 기울이면서 1년 이상을 조금 인생을 걸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약간의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걸 감안을 하고 문제를 조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가보면 소방 조직의 설치가 시기순으로 옳게 나타난 것은 이렇게 물었죠.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올해 간부 부정에도 나왔고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도소방위원회를 네가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제가. 그죠? 도소방위원회가 심화과정 시작할 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미군정기 때 기본적으로 중앙소방위원회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미군정기라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중앙소방위원회도 미군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무부 소방국이죠. 내무부 소방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무부 민방위 본부 소방국이 풀네임인데 민방위 본부 소방국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내무부 소방국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국 단위로 나온 게 197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걸 최초로 문제를 잡아갖고 보면 최초로 설치된 게 언제냐라고 하면 1972년이고 모든 시도의 소방본부가 생긴 게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1992년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1992
2022년이 될 것 같고, 소방방재청이 언제 설치가 되었냐라고 얘기하면 2004년도가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죠? 2004년도가 됩니다. 연도를 외우고 있는데,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972년으로 대입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 문제에 답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시도의 소방본부가 설치된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시도의 소방본부라고 이렇게 적었으면 조금 더 아름답게 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봐지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요. 표현에 조금 더 자세한 표현력이 조금 들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2번 문제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 뜨겁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의제기가 들어갔을 거고, 이의제기는 할 만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화도감이 설치가 되었고, 성문동합하고 병합해서 수송금화도감으로 개편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1894년에 경무청이 설치가 되고, 여기까지 맞죠?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라고 적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시기적으로 보면 1895년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콤마가 있기 때문에 해석론에 따라 틀리겠죠. 1894년에 경무청이 설치되고 그 후에 소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어 라고 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 누가 봐도 이 지문의 행간을 보면 1894년도에 소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읽혀질 수 있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결과값은 달라지지 않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남겨진 것 같아요. 근데 사제선다고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가장 옳은 걸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른다면 누가 봐도 답은 3번인 건 틀림없습니다. 48년도에 국가소방처에 전환되면서 소방조직이 경찰로부터 분리된 건 아니죠. 그죠? 경찰로부터 통합됐기 때문에 답은 3번인 건 무조건 맞는데, 자, 이 2번에 이 1895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마 2번을 찍은 친구들도 아마 2번에서 멈췄기 때문에 2번을 찍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항상 얘기했지만 객관성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끝까지 읽고 3번을 찍는 게 가장 베스트였는데, 조금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바로 2번을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의제기가 들어갈 만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소방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콤마를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조금 아쉽다. 조금 더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논란 표현을 그럴 것 같고, 이의제기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3번 내용은 수업 때 계속 말씀드렸고, 소방 간부에서는 계속 출제가 되었는데, 소방사에서 좀 너무 출제가 안 돼서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저수지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자, 내용 봤던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방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간부 시험에서 어느 정도 출제가 되어서 다뤄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내용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 각 이론에서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제거해야 되는 단계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 취지는 이 지금 학자들이 뭘 제거해야, 본질적으로 뭘 제거해야 되는지를 주장했냐라고 물어보는 취지인 것 같아. 그런 취지로 물어보면 하인리 같은 경우에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고, 프랭크 버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핏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겠죠.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되는 단계. 각 이론에서 일단 가장 말꼬리를 잡자면 각 단계 중에 지금 이게 도미노 이론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제거하더라도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출제한 의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장 뭘 제거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겠죠. 안 그러면 답이 없을 거니까. 이런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불안전 행동 상태와
기본 원인이 아마 답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기 뭐 이거 출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답이 되는데 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당연히 4번이 될 것 같고요. 출제 이게 무조건 사제 선다기 때문에 출제자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뭔지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한번 가서 보시면 뭐 답은 1번일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 유황이나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열분해하는 분해 연소가 아니라 증발 연소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만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 증발 연소냐? 그건 아니겠죠. 고체에서도 증발 연소가 일어나게 될 것 같고, 자기 연소 같은 경우에는 오류 이온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약간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화염이 없는 표면 연소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결 연소하고 표면 연소하고 등가는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이게 무염 연소 계열이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싶겠죠. 그래서 화염이 없는 표면 연소와 같은 모습을 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 것 같나. 답은 찾는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표현이 매끄러웠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블레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블레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였잖아요, 그죠? 보통 액화가스가 들어있고, 불이 이렇게 났다. 불이 나가지고 탱크가 뜨거워져가지고 안에 있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끓게 되면서 그 탱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형태가 우리는 뭐라고? 블레비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파열되는 과정에서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액온 상승이고, 그럼 1차적으로 파괴 일어나는 연성 파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액격 현상이 일어나서 뭐라고? 취성 파괴에 도달하는 형태를 우리가 블레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가연물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될 때 발생한다. 출제 자체가 B점 이상으로 가열될 때, 기본적으로 끓어야 기체가 돼서 압력 상승을 유발해야 터지게 되겠죠. 그게 블레비의 시초니까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장 탱크의 기계적 강도 이상의 압력의 형성을, 이 강도라는 말 한번 읽어봐요. 견디는 힘이라고 했어, 그죠? 탱크가 견디는 힘 이상의 압력이 형성될 때 뭐가 될 건데? 파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형성이 발생된다. 충분히 읽혀줘야 되는 내용일 것 같고, 저장 탱크의 균열로 인한 액상과 기상의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유지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상 블랩이라는 것 자체가 파열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건 아니겠지. 이게 느껴져요. 유지되는 거 아니겠지. 이게 뭐야? 동적 평형 상태가 깨지는 거죠. 균형이 파괴가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블레비의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유지된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 뭔지 모르는데, 물론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파괴된다는 개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느낌이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장 탱크의 외부 표면의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열 조치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뭐 다른 문제 지문들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꼭 책에 있지 않았는데도 읽혀지는 부분들이 조금 나와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동적 평형 상태라는 말 그대로 뭐냐면,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을 보면 동적 평형 상태가 일어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공간이 밀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밀폐가 돼. 무슨 말이냐? 요 안에 액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가 있는데 끓어요. 끓게 되면 기체로 바뀌겠죠. 그럼 기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기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체가 막 이렇게 많이 돼. 계속 끓다 보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더 이상 수증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져요. 이 공간 안에 수증기가 꽉 찼어. 이제 기체가 굉장히 많아. 기체라고 해야 되겠죠. 기화가 일어나서 기체가 굉장히 많은 상태야. 기체가 굉장히 많아서 더 이상 기체가 수용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기체가 다시 뭐라고? 액체로 바뀌는 액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체가 바뀌는 속도와 액체가 바뀌는 속도가 똑같아.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기체의 양이나 액체의 양이 지금 변하지 않는 상태. 이게 뭐라고?
동쪽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기와도 일어나고 액화도 일어나는데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상태를 뭐라고? 동쪽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게 계속 간주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밀폐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공간이 파열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기와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액화는 안 일어나겠죠. 바깥으로 지금 다 날아갈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동쪽 평형 상태가 파괴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얼마만큼 간단하게 해석해냈냐,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문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표현력에 관한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일반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케이스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내 일반화재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초기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온도가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림상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급격히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출제 의도는 성장기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성장기의 급속한 연소 진행으로 환기 지배형 화재 양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모든 화재가 다 연료 지배형은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일반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출제 의도는 성장기에서 환기 지배형이 많이 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래시 오브를 기점으로 했을 때 플래시 오브 이전에는 뭐라고? 연료 지배형 화재고 플래시 오브 이후에 환기 지배형 화재라고 부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제 의도는 연료 지배형 화재를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성기에서 실내 와염의 최고조에 달하나 실내 산소의 부족으로 연소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국어적으로 물어보면 최성기가 온도가 가장 높은데 연소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맞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 말의 자체가 진짜 연소 속도가 막 엄청 늘어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소 속도가 빨라지진 않고 그때부터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계속 올라가진 않고 무한정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연소 속도가 조금 더 감소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게 완벽하게 늘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야. 이 말을 행간을 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감세기에는 화염의 지금 급격한 소멸로 훈소 상태가 돼서 백드래프트의 위험이 없다라고 적었죠. 확실하게 틀렸죠. 그죠? 감태기 때 백드래프트의 위험성이 남아 있죠. 오케이. 성장기라든가 감태기 때 백드래프트가 일어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건데, 갑자기 3번 지문만 딱 하나 갖다 놓고 연소 속도가 최성기 때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제선다 안에서 이 지문의 행간을 봤을 때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뻔한 내용이니까 불안전 연소가 산소가 과잉될 때가 아니라 부족될 때 기본적으로 일어나겠죠. 그죠? 온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나 그름이 나타나게 될 것 같고 배기가 불량할 때 기본적으로 일어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자, 9번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조금 좀 아픈 손가락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위험 등급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 법령에 있는 부분들이고 출제를 뭐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게 구급 친구들이나 이제 보통 친구들한테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했던 내용들이라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 일단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은 기본적으로 4번이 될 것 같아요. 과염소산이 300kg은 맞는데, 일단 지정 수량으로 여러분들 300kg은 맞는데, 300kg이 맞는데 이게 위험 등급이 1등급이죠. 위험 등급 1등급이죠. 위험 등급이 1등급이어서 지금 답이 4번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자,
요거는 이제 책에 반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 한번 와서 보시면 뭐 크게 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점화원에 의해서 발하게 시작되는 최초의 온도는 발화점이 아니라 뭐라고? 인화점이라고 기본적으로 부르셔야 될 것 같고요. 점화원을 제거하고도 연소가 지속할 수 있는 연도니까 요거는 뭐라고? 연소점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최소 발화 에너지가 클수록 위험하다. 아니죠.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위험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 자, 가연물의 연소점은 발화점보다 높다. 아니죠. 인화점보다는 연소점이 높고 연소점보다는 일반적으로 발화점의 온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봤던 내용들일 것 같고요. 백드래프트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출에서 나왔던 형태입니다. 근데 내가 그때 포인트는 약간 열려있는 것에 대해서 밀폐됐냐 아니냐를 기출에서 물어봤다. 이런 내용들 강조를 좀 드렸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런 얘기 좀 나왔다. 좀 처음에 이게 나왔네 이랬는데 읽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출에서 봤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유리창 안쪽에 타로 유사한 물질이 얼룩진 경우가 생겼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백드래프트 형태 천에 뭐라고? 훈소 상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훈소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했는데 산소 공급에 갑작스런 산소 공급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이런 타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얼룩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건물 내로 연기가 소용돌이가 친다. 오케이. 지문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염은 보이지 않지만 왜? 훈소 상태이기 때문에 창문과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 오케이. 충분히 뜨거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균열된 틈이나 작은 구멍을 통해서 건물 밖으로 연기가 밀려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건데 이게 사지선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지선다기 때문에 답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훈소 상태거든. 실내가 훈소 상태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지. 근데 갑작스런 산소 공급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발이 백드래프트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연기가 밀려 나오는 경우가 없냐고.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출제 자체가 훈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본질이죠. 공기를 빨아들여서 왜? 뭐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계속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래서 문틈 사이로 공기가 빨아들이면서 약간 휘파람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물론 빨아들인 다음에 연기가 일부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물질의 출제어들은 공기를 흡입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공기를 흡입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게 지금 이 지문 하나만 보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사제선다 안에서는 아마 답이 4번인 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심화 강의 때 얘기를 했던 내용, 이게 아마 순서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모의고사에도 신모의고사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순서 그대로 착화, 화염의 전파, 그 다음에 압축파, 충격파, 폭행파로 가는 내용들 순서 배열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반화재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 통전 중이라는 말이 뭐죠? 전기가 통하고 있는데 불이 났다. 그죠? 배전판에서. 그럼 이거는 전기화재가 되겠네요. 그죠? 외출 시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콘센트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전기화재라는 자체가 전기가 통하고 있는 물체 중에서 불이 났을 때를 전기화재라고 할 건데, 외출 시 전원이 차단된 콘센트이기 때문에 이건 전기화재가 아니라 무슨 화재로? 일반 화재로 봐줘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석유류에 물이 붙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류화재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고, 나트륨 분말에서 불이 났다고 했기 때문에 금속화재를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일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된다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전기화재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받고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화재가 발생했고 연료층이 생기고 바닥까지 가서
지금 넘쳐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보일 오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한번 가서 보시면, 자, 구액실 화재에 관한 내용들이죠. 플래시 오버는 최성기와 감쇄기 사이에서 발생한다. 아니죠. 성장기 마지막 전, 그죠. 마지막 단계, 최성기 직전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성장기 마지막 단계나 최성기 직전.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굴뚝효과가 생기고 중성대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중성대 상부에서는 자, 공기가 유입이 되고 틀렸죠.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은 중성대 하부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연기가 유출되는 건 중성대 하부가 아니라 상부에서 일어나겠네요.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연료 지배형 화재는 한기 지배형 화재보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비교가신 거죠, 그치? 상대적으로 연료 지배형이 환기 지배형보다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최성기에 보면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소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진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앞에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재 플럼이라고 적혀 있는 건 우리가 뭡니까? 불꽃 위에 있는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 기류층, 가스층을 우리가 플럼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인데, 실내의 공기의 압력 차이로 가연성 가스가 천장을 따라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쪽 복도 쪽으로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물어본 건 요거는 뭐라고? 롤오버에 관한 내용들이겠네요. 롤오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플럼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겠네요.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자, 16번 가서 보시면 화재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했죠. 이건 계산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엄청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위험도라고 적혀 있는 건 하한계분의 상한계 빼기 마이너스 하한계이기 때문에 2분의 22 마이너스 2 이런 얘기니까 얼마? 20이고 10이 나오겠네요.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요 위험도는 뭐라고? 4분의 75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4분의 71이 될 것 같아요. 4분의 70은 4, 되겠죠. 그죠? 그러면 18 가까이 되겠어요. 17점 얼마 정도 되니까 18 가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 가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1분의 44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뭐라고? 43이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A, B, C 순으로 지금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런 내용들이네요. 뭐 크게 계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서 보시면 17번 한번 가서 보시면 온도의 상승률, 일정 상승률 이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차동식이 나올 것 같고요. 넓은 범위를 지금 커버한다고 했기 때문에 분포형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다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일 것 같고요. 18번 이제 소방시설 나왔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 기출에도 나왔지만 표현력을 조금 다르게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R형 수신기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R형 수신기와 P형 수신기를 구분하는 건 시험에 나왔죠. 고유 신호냐 공통 신호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1대1 접점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적혀 있던 게 접점 방식 자체가 그죠? 우리가 뭐라고 P형 수신기고 얘기하고 이 접점 방식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걸 대비해서 1대1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지기하고 수신기하고 다이렉트로 감지기하고 수신기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형태가 P형 수신기 1대1 방식이다. 접점 방식을 할 것 같고 R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통신신호를 보통 사용하죠. 통신신호를 사용해서 지금 확인하게 되겠죠. 그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뭐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번 한번 가서 보시면 소화에 관한 방법입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황림 같은 경우에는 물로 끌 수 있냐? 그렇다. 유황이 이류연물인데 물로 끌 수 있냐? 그렇다. 물로 끌 수 있다. 철근마라든가 황화린이 물로 끌 수 없겠죠. 그죠?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포로 끄는 게 맞겠냐? 그렇다라고 보여주시면 좋겠고, 탄화알루미늄이나 알킬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삼류 이온물이기 때문에 물로 끌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금수승을 띄고 있기 때문에 건조사나 팽창 질석을 이용해서 소화하겠다. 오케이,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은 다 맞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이산화탄소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징으로 옳은 걸 한번 골라봐라. 일단 눈에 나와 있죠. 전도성이다. 비전도성이죠. C급 화재 전도성이 될 것 같고, 독성이 있다. 표현은 독성이 있다 없다. 이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독성이 거의 없다에 가까운 표현이죠. 그죠? 독성이 거의 없다가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릴 수도 있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고, 일단 전도성 확실하게 틀렸죠. 그 다음에 질식 소화와 기화열 흡수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다. 그렇죠? 줄통순 효과에 의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삼류하고 오류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거냐? 아니죠. 오류는 냉각 소화가,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좋을 것 같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삼류 이온물에 쓸 수는 없죠. 그래서 황린 같은 경우에는 물로 끄고, 나머지는 팽창질성, 팽창진주암, 아까 마른 모래 같은 것들을 이용하죠. 그죠?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체 전기압이 높죠. 매우 낮아. 이것도 틀리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기압이 높기 때문에 가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틀리게 되겠네요. 그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한번 가볼게요. 자, 21번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그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 이것까지 만약에 인정하면 출제, 안 그래도 소방학개론 자체가 공부를 하는데 약간 범위의 불분명함 때문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기본적인 내용의 요지거든요. 뭐 알겠지만 23번 문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려 그러면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제 출제 범위가 조금 모호함이 있었는데 지금 한론 소화 약제는 여러 가지 소화 약제 중에 명시하고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출제 범위를 좀 벗어나 보이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받아들여질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의 제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건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당황스러웠고, 아마 지금 실강생들 친구들이 이제 보통, 그럼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줬던 친구들 주말 내내 뭐 그런 연락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60명 정도의 이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뭐 실강, 인강 포함해서, 그죠? 가장 많은 점수대가 보통 92점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점수대가. 물론 이제 잘 봤기 때문에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92점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 96점으로 가냐 안 가냐 이제 보통 본질적인 부분들이 이 21번에서 갈렸던 것 같아요. 21번에서 갈렸던 것 같고, 자, 이런 것 같아요. 혹은 92점 맞았지만 이 문제 맞추고 다른 걸 좀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모르는 것들, 배우지 않은 것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풀 거냐, 맞춘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제가 봤을 때 연락받은 친구들은 맞춘 친구도 꽤 많았는데 어떻게 푸는 게 맞냐라는 얘기겠죠. 그죠? 일단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풀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국어력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야. 지방족 탄화수소, 메테인, 에테인 등이 있다랍니다. 메테인, 에테인인데 수소 일부를 전부를 할로겐 원소로 치환하겠다 이라고 적혔다. 할로겐 원소로 치환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가 보다. 메테인, 에테인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비슷하다. 이게 지금 포인트겠네. 근데 비슷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비슷하다라는 말이 무조건 이상하다고 느껴져야 돼. 왜 이상해야 되냐? 기초 강의할 때부터 얘기했었거든. H2O가 물입니다. 물. H2O가 물입니다. H2O가 물이고, H2O2가 오케이. 과산화수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산화수소라고 했습니다. 화학식으로 보면 산소가 하나 들어있고 덜 들어있고 있는 이 차이에 의해서 하나는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이 되고 하나는 위험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질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O2가 있고 O3가 있다. 하나는 산소고 하나는 오존이다.
물이 있다. H2O인데 우리가 물속에서 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지만 뭐라고? 우리가 산소가 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화학이라는 건 되게 여러분들은 치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원소 하나가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에 따라서 성질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진다라고 그게 지금 화학의 묘미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메탄하고 있는데 메탄에다가 혹은 에탄에다가 어떤 원소를 치환해서 이런 할로겐 원소를 붙였다면 성질이 비슷할 거냐? 원소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성질이 비슷할 수 있겠어요? 특히 화학적 성질이 이상한 거지, 그치? 이상하다고 느껴지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론 1301, 할론 1211 모두 상온사합에서 기체로 존재하며 잘 모르겠다. 근데 기체로 존재할 수도 있겠지, 그치? 우리가 가스계니까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의 수소화물, 유기가산화물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이게 삼류위험물이기 때문에 할론 소화약제가 이게 쓰인다라는 게 금수성 물질이 쓰인다라는 게 이상하다라고 반드시 눈에 보였을 겁니다. 물론 유기가산화물도 쓸 수 없겠습니다. 이게 오류위험물이기 때문에 냉각소화로 지금 가장 적합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촉매 소화 효과로는 적응성이 없죠. 근데 이게 눈에 확 띄었기 때문에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할론 240은 상온사갑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자체적으로 독성은 없지만 열분해 시 독성가스를 발생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지 잘 모르지만 지금 독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살짝 거슬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론 소화약제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 그리고 약제 자체가 독성이 전혀 없다? 이 표현도 사실 좀 무리수가 있거든. 이게 만약에 독성이 없고 안전하다면 지금 쓸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자, 오케이. 이런 얘기들. 할론 1211 자체 전기압이 낮아가지고 저장용기에 저장할 때 소화약제의 원활한 방출을 위해 질소가스로 가압을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낯설 수 있어. 가압해? 근데 전기압이 낮으면 그 전기압 힘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맞는데 이 말 자체는 말이 맞는데 이게 조금 그래도 낯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충분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그 중에서 항상 얘기했잖아. 확실하게 봤을 때 1, 2, 3이 너무 우리가 소거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느껴진 거죠. 화학적 성질이 좀 이상해? 금속의 수소화물? 독성이 없어? 이런 표현들은 조금 우리가 이 녀석에 비해서 너무 확실하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했을 때 느껴졌어야 될 거예요. 특히 1, 4번을 지금 고민을 해서 많이 틀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1번 부분, 왜 지금 1번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거 틀렸다고 해서 크게 합격 이거 하나만 틀린다고 불합격이 될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풀었다. 약간 이 얘기 들었을 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원소가 바뀌면 성질이 바뀐다. 금속의 수소화물 독성이 없다.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4번을 찍었다라는 친구들이 내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 보통 대부분 이렇게 풀었다라고 일단 전달을 해줬고 저도 그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내용들은 우리가 푼히 봤던 내용들이니까 옳지 않는 거 그러면 답이 3번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소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유성이 뛰어나다라는 건 내유염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일 것 같고 그거는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 단백부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수송막부라든가 불화단백부 얘기가 될 것 같은 내용이에요.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23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번. 상당히 조금 문제가 맞출 수 없을 것 같고, 자,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전혀, 결과론적인 거야. 이게 신모의고사 매운맛에 가보면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문제를 냈던 게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불이 났는데, 처음에 내가 R 지점에서 복사열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이 R, 거리가 2배가 되게 되면, 복사열이 몇 배가 되냐, 이런 내용들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문제의 본질적인 식이 나온 거야. 본질적인 식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면 2분의 1로 복사열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R 제곱분 1,
4분의 1로 감소된다는 그 문제의 시기, 원식이 출제가 된 케이스인데 조금 당황스러웠다. 이게 나올 거라는 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복사 연류석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 복사 연류석 Q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뭐 식으로 적어봤자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복사 연류속은 한글로 적겠습니다. 복사 연류속은 4파이 R의 제곱. 이 R이라는 게 뭐에 대한 R이냐라고 얘기하니까 화염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 R은 화염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화염으로부터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4파이 R 제곱분의 뭐냐? 화염의 열 방출률 곱하기 뭐라고? 열 분율. 열 분율을 곱한 식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식의 내용이 될 것 같고, 말의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해 보면 이런 내용이야. 문제의 취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화염이 있습니다. 화염에서 뭐가 나올 거야? 열이 나올 겁니다. 그 열이 무슨 열이 나올 거야? 복사 에너지가 나올 거야. 자, 복사 에너지가 나올 건데, 복사 에너지가 내가 일정한 떨어진 지점에서 내가 복사열을 만났을 때 복사열이 얼만큼 나한테 도달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식이거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물어보는 식이거든. 근데 이 4파이 R의 제곱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사열이 나올 건데 이게 직선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모든 부분에 균열하게 직선으로 나갈 거냐. 근데 나가는 걸 보면 여기 어디로 나가는 거냐면 공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간으로. 말이 행간을 이해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떤 구 모양, 공간 형태로 복사열이 다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복사열이 나가는 부분은 뭐라고? 구의 표면적을 고려해 준 값이거든요. 그래서 4파이 R의 제곱이 뭐냐면 구의 표면적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구의 표면적. 왜? 모든 사방팔방으로 다 복사열이 나갈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복사열은 모든 구 형태로 다 복사열이 다 나갔을 거니까.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말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 R 제곱 때문에 거리가 2배가 되면 2분의 1로 복사열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감소하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식을 표현한 내용인데 조금 과해 보이는데, 그래서 4파이 R인데 파이를 원주율이라고 할 건데 3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적혀 있고, R이 뭐라고? 1m입니다. 그래서 화염의 직경은 이 문제에서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야.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으니까 1의 제곱이 될 것 같고요. 자, 열 방출률. 화염의 열 방출률. 얼마가 지금 화염으로부터 나오는데, 120kW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복사 에너지 중에서 뭐라고? 열 방출률 중에서 복사 에너지로 나오는 게 얼마냐 이런 얘기야. 120의 열이 지금 바깥으로 나올 건데 그 열 중에서 복사로 나오는 건 이 120 중에서 0.5만큼 나온다. 이게 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0.5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쭉 계산 한번 해보시면 답이 5가 나옵니다. 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많이지, 솔직하게 말하면 좀 많이 딥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맞춘 친구도 있습니다. 100점 친구들이 꽤 있다라고 지금 뭐 연락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100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추진 않았겠지. 그러면 약간 복불복의 문제가 됐겠지. 그죠? 조금 아쉽다.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좀 더 좋았는데 실제는 그런 의도로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2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르 샤틀리에는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 한 개분의 뭐라고 전체가 20, 40, 40이기 때문에 100분의
자, 4분의 얼마? 20 플러스 얼마? B가 20분의 40 플러스 10분의 4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약 9.1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출에서 조금 나오지 않았던, 또 심화해서 다뤘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말의 요지는 뭐냐,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과산화나트륨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일단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왜? 원래 기출에서 칼륨이 물을 만나면 금속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 수소가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 다음에 탄화칼슘이 물을 만나면 뭐가 나온다고? 아세틸렌이 나온다라고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오황아린이라고 적어졌는데, 그래도 이건 조금 신경을 썼던 내용이죠. 황아린의 일종인데 모든 황아린이 물을 만난다 그래서 다 황화수소 기체를 내는 건 아닌데, 특정하게 지금 황화수소 기체를 내는 녀석들을 넣어줬죠. 그래서 황화수소 기체가 나온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한 사항이라서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순수하게 과산화나트륨이라는 게 지금 처음 나왔죠. 과산화나트륨이라는 게 뭐라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인류이염물의 무기가산화물 일종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한 종류이고, 얘가 물을 만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산소 기체가 나온다라고 표현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자체만 보면 기출 내용은 아닌데 소거법으로는 좀 풀 수 있게 문제를 주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